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 하와디입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Just between you and me. 내가 어디 의논할 데도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비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한참 지난 후에 이 얘기를 내가 한 얘기를 제 3자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 군데 다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다 이제 후회와 자책이 막 밀려 들어오죠.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누구한테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 어려운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얘기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죠. 수습이 가능한 이야기라면 저는 공유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건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습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안 되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내 감정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해지면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 감정적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일, 뭐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네. 사람에 관련된 뭐 비밀 거잖아요. 정보는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는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부분.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서 간단히 생각하면 제일 안전한 건 가족. 그렇죠. 네, 가족이 제일 지켜주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했다면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겠고. 네. 근데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조금 남편한테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점점 결혼 생활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얘기를 줄여나가게 됐어요. 얘기를 점점 덜 하게 된다? 덜 하게 됐어요, 제가. 왜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 제 편을 안 들고 너무 객관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너가 정말로 그런 상황인 게 맞아? 라든지 이게 참 너무 객관적으로 날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예. 난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편을 안 들고 제3자 편을 드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연차가 늘어나니까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얘기에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스트레스가 이미 충분하니까. 나의 스트레스가 있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는 다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에 꾹꾹 눌러서 왔는데 다시 얘기하면 다시 리마인드 되잖아요. 그 감정이.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혼자 삭히자.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말자. 일은 일에 일터에 두고 집에 가져가지 말자. 맞아.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이나 어쨌든 가족한테는 이 컨텍스트 설명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을 모르면. 이 설명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도 남인 거예요. 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처럼 집중돼서 듣질 않더라고요. 네, 듣기 어렵죠. 어려운 거야. 이 말할 때 다시 열받아. 이 사람은 얘기에 다시 컨텍스트 설명도 안 돼. 이 사람은 자식 집중도 안 해줘.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공감을 덜해. 혼자 삭히자. 이렇게 된 거죠. 남편분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해하시겠어요. 아니, 뭐 서로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 일은 회사에 두고 오자. 저도 그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재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그 일을 일터에만 두고 오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환경적으로 그런 게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아무튼 회사 일은 회사 사람들에게 공유할 때 어디까지 공유하는 게 좋을까?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절대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참 현실이 적이고요. 안타깝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만큼 내 마음 그대로를 느껴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선까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공유 그룹이 이제 사실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세 그룹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 이제 피어 그룹이 있겠죠. 그쵸? 동료 그룹. 네. 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기업 이제 업무 관련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피어 그룹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업무, 인물, 사람 관련 이런 힘든 얘기들, 스트레스 공유 이런 정도가 이제 이 공감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얘기는 이제 타이밍 이슈이지 언젠가는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높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근데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까는 거, 속된 말로 까는 거는 좀 톤다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라도 적당히 얘기하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확 열받아가지고는 하긴 하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 비밀이 없다는 거. 그래도 같은 조직 내 이제 신뢰하는 하워드가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거는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야만 또 이제 또 건강해진 네.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컨텍스트를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그쵸. 같이 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편한테 가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는 어떻고 회사 상황에서 부장이 나한테 뭘 어쨌고 이사님이 날 어쨌고 이 설명을 안 해도 매일 같이 8시간 9시간을 같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톤다운 하시고 너무 크리티컬한 얘기는 자제할 것. 자제할 것. 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이스님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의 일들을 공유하는 경우는 공감을 좀 얻고 싶어서 공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로도 받고 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회사 사람들, 동료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걸 공유할 때 좀 레벨마다, 직급마다 좀 다르게 공유하는 게 있을지, 좀 공유하는 선이 좀 달라야 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리 이제 나랑 가까워도 상사의 경우 이제 제 예전 상사 중에 별명이 조선일보인 분이 있으셨어요. 조선일보요? 옛날엔 조선일보였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네이버 정도 될까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분 귀에 한번 들어가면 언젠가는 회사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회사는 뭐야? 그분 아는 지인들까지 다 알 걸 아마.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냥 말하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분한테는 남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 할 때는 내용 말할 때는 조금 고민을 막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내가 나의 고통, 특히 사람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그냥 뜻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가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 상사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후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아무리 예외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인격체를 가진 후배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후배 관계거든요. 네. 선배, 후배. 그러니까 하워드가 저랑 한참 후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하기 때문에 막 말을 하고 싶어요. 공감대도, 그러니까 컨텍스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숙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나랑 나이 차이도 못 느끼겠어. 근데 후배예요. 그러면 가끔 어떤 때는 나를 선배로서 인정 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든 모습이 나중에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너무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모습이 보여지는 거하고 내가 특정 스토리를 가지고 힘들다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거랑 어떤 특정 스토리, 어떤 네. 상황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떤 여러 개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친구가 너무나 그 공감대도 있고 저랑 친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 특정 상황을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백파이어가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약한 선배, 유약한 상사로
저를 낙인 찍더라고요. 이제 조이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되게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팀을 이끌고 가는데 저분이 저런 시츄에이션을 힘들어 하는구나 하고 이러이러한 주제대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라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약간 공감대를 얻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하고의 어떤 나도 되게 힘들어 라는 거를 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룹 멤버들을 놓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이런 시츄에이션이라서 이렇게 지금 도전해갖고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다 해보자, 이런 정도의 공감대와 힘든 상황에 대한 공유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정 인물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1대1로 그렇게 후배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좀 안 좋은 경험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몇 가지 사건들이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 괜히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리스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있다는 거,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회사 밖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비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하지만 늘 꾸준하게 제 일, 제 환경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피곤함이 있는 거죠. 그쵸. 네. 왜냐면 어쩌다가 얘기해주는 거니까. 맞아. 매일 가서 징징거릴 수는 없잖아요. 아휴, 네. 제일 힘든 게 매일 가서 징징거려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한계가 오는 거죠. 쟤 날 볼 때마다 징징거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조이스는 날 볼 때마다 즐거운 얘기를 갖고 오는 친구가 아니라 날 볼 때마다 징징거려. 왜냐면 업데이트를 해주려면 징징거려야 되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선을 지켜서 공유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요즘 많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듦을 좀 덜어내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걸 괜히 얘기했나?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상대가 혹시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더 주의해야겠다. 올해는 제가 이런 걸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징징거리면서 살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근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걸 얼마나 건성으로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나마 들어준 사람들이 참 애썼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뭐 듣는 것도 사실 엄청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그 맞장구 쳐주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 인생은 외로움의 연속이고 세상은 비밀이 없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한두 명의 하소연 창구가 있으면 굉장히 럭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이스님이 결론을 얘기해 주셨네요. 한두 명의 하소연을 한두 명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일 것 같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